여러분, 안녕하세요. 나가야 렛츠토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나타샤이고. 저는 닉입니다. 오늘은 프라이버시 코인의 뭐랄까 대표 주자죠. G캐시, GC에 대해 좀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시작됐고 또 어떤 기술을 쓰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비트코인이랑은 어떻게 다르고 왜 중요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G캐시 하면 역시 영지식 증명, GK 스낙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주요 업데이트들, 또 뭐 나가야 토큰 같은 다른 방식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런 지점들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볼까요? 2016년 10월 28일. 이때 메인넷이 나왔다고요? 네, 그때 목표가 명확했죠. 비트코인은 거래 내역이 다 보이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서 영지식 증명, 그러니까 GK 스낙스 기반으로 완전한 프라이버시 결제를 만들겠다. 이거였죠. 아,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였나요? 아이디어는 갑자기 나온 건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게 2014년에 나온 지로캐시라는 학술 논문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걸 실제 코인으로 만든 회사가 바로 일렉트릭 코인 컴퍼니 ECC입니다. 주코 윌콕스 오헤른이라는 분이 이끌고 있고요. 원래는 지캐시 컴퍼니였는데 2019년에 이름을 ECC로 바꿨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기술적으로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그럼 이 코인의 경제 모델, 토크노믹스는 어떤가요? 비트코인이랑 비슷한가요? 네, 일단 총 발행량은 똑같아요.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죠. 비트코인처럼요. 합의 방식은요? 지금은 자급증명 POW 방식을 씁니다. 이퀴해시라는 알고리즘을 쓰고요. 지분증명 POS로 바꾸자는 얘기는 계속 연구하고 논의는 하는데 아직 도입된 건 아니에요. 블록은 한 75초마다 하나씩 생기고 2024년 11월에 두 번째 반감기가 있었군요. 그럼 보상이 줄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때 반감기 지나면서 블록 보상이 1.5625ZEC로 줄었죠. 그리고 오늘 날짜로 보면 시가총액이 한 38억 달러 정도 되고 가격은 $230 후반 되네요. 최신 업데이트로는 NU6, NU6.1 이런 게 있었고요. 이게 2024년 11월 반감기 때 같이 적용된 건가요? 네, 그때 자금 모델 같은 것도 좀 조정이 됐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하나 짚어야 해요. 바로 2022년에 있었던 NU5 업데이트. 그때 헤일로2라는 기술이 들어왔거든요. 헤일로2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했죠? 이게 뭐냐면요. 초기에 ZK 스날크스는 신뢰 설정이라는 과정이 꼭 필요했어요. 이게 좀 복잡하고 비판도 있었거든요. 신뢰 설정이요? 그게 어떤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비밀값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폐기해야 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만약 이 비밀값이 혹시라도 유출되면 시스템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잠재적 위험이 있었죠. 약간 중앙화된 느낌이네요. 그 비밀값을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헤일로2는 이 신뢰 설정 과정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지캐시의 보안이나 탈중앙성에 대한 신뢰도를 확 끌어올린 거죠. 정말 큰 기술적 도약이었어요. 당신이 프라이버시 기술을 볼 때 이런 신뢰 기반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하. 그래서 NU5 업데이트가 그렇게 중요했군요. 이해가 되네요. 그럼 지캐시는 주로 어떻게 쓰이나요? 당연히 프라이버시 결제겠죠? 네, 그게 핵심이죠. 근데 주소가 두 종류예요. 거래 내용을 숨기는 비공개 주소, 이걸 쉴드드 애드레스라고 하고요. 또 내용은 공개되는 투명 주소도 있어요. 두 가지를 다 쓸 수 있군요. 네, 근데 최근에는 통합 주소, Unified Addresses, UA라는 걸 도입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 주소 타입을 하나로 합쳐서 사용자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가능하면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기능을 쓰도록 유도하는 거죠. 훨씬 편리해졌어요. 오, 사용성 개선이네요. 그럼 예를 들어 기부나 월급 같은 좀 민감한 거래도 네, 거래 자체는 블록체인에 기록되죠. 투명하게. 근데 그 내용,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는 GK 스낙스 기술로 감출 수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이 영지식 증명 기술 요즘 다른 데서도 많이 쓰이지 않나요? 그럼요. GKC 덕분에 많이 알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 GK 스낙스 기술이 지금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엄청 중요하게 쓰이고 있어요.
확장성 문제 해결이나 프라이버시 강화 쪽으로요. GK 롤업 같은 레이어 2 솔루션들의 핵심 기술이죠. 그렇군요. GKC 역사를 보면 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었네요. 2016년 메인넷 출시가 시작이었고 네. 그리고 2018년에 세플링 업그레이드가 있었어요. 성능이랑 사용성을 개선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2년 NU5 업그레이드, 헤일로2 도입해서 실내 설정 없애고 올처드라는 새 프라이버시 풀이랑 통합 주소 UA 도입한 거. 이게 정말 기술적으로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중요한 이정표죠. 그리고 2023년부터는 포스 전환 연구가 시작됐고요. ECC에서 TFL이라는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도 했다고요. 아직 연구 중이지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두 번째 반감기랑 NU5 업데이트가 있었죠. 지금 2025년 상황을 보면 규제 문제가 좀 크겠어요.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특히 그렇죠. 네, 그게 현실이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규제가 아직 좀 불확실하잖아요. 이런 환경 때문에 Gcash 포함해서 프라이버시 기술 쓰는 코인들이 거래소 상장 유지나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아까 잠깐 언급된 나가야 토큰 NGY하고 비교하면 어떨까요? Gcash랑은 좀 다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네, Gcash는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세상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이게 최우선이에요. JK 스낙스 기술, 통합 주소, 고정 공급량, 이게 강점이죠. 근데 약점은 역시 규제 리스크예요. 프라이버시 기술 자체가 좀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주로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용자들이나 개별자들이 쓰겠죠. 반면에 나가야 토큰은 실물 자산 기반이라고요. 그럼 좀 더 신뢰, 안정성에 초점을 맞춘 건가요? 그렇죠. 가치 안정성이나 실물 연동이 장점인데 아직은 좀 초기 단계니까 파트너십이나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겠죠. 대상 사용자도 좀 넓어요. 일반 사용자, 소상공인, 기관 투자자들까지. 목표가 다르군요. 네, 완전히요. 그래서 정리하면 Gcash는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디지털 현금, 이걸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특히 NU5 업데이트로 기술적으로 엄청 발전했고 반감기나 고정 공급량 같은 통화 정책도 확립되어 있고요. 지금은 POW 기반이고 포스 전환은 계속 연구 중인 상태입니다. 네, 들어보니까 Gcash는 정말 강력한 프라이버시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복잡한 규제 환경 속에서 계속 길을 찾아가야 하는 도전 과제도 안고 있네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합의 메커니즘, 변경 가능성 같은 거, 이런 핵심 시스템 변화도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Gcash 같은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이 더 발전하고 더 널리 쓰이게 된다면요. 우리 사회는 과연 개인의 금융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려는 요구와 또 투명성이나 규제를 확보해야 하는 필요성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당신이라면 그 선을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